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염증성 여드름과 좁쌀 잡는 식이요법 식단 관리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를 최대한 보지 않고 스크립트를 보면서 읽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더니 진짜 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끝도 없이 설명을 해. 영상이 그냥 1시간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이 식이요법 영상을 기다려 주셨어요. 늦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정말 저는 가장 급한 영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찍기가 싫었던 영상 중에 하나예요. 식단 얘기는 누가 해도 욕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들끼리도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이런 영상을 남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식이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 중에 하나고, 이 유튜브를 접기 전에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으로 여러분들의 피부와 탈모 관리하는 거 꼭 마무리하는 게 저의 작은 목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피부를 치료해준 의사도 아니죠.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제가 막 연구해서 논문을 쓴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많은 데이터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신뢰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 선택이고, 뭐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엄청 열심히 관리하지는 않을 거란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만큼 너무 쉽게 잘 식단 관리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쳐준 제가 막 자괴감이 들 만큼, 아니 나만 이렇게 식단 관리 어려운 거야? 어떻게 저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화장하는 거 알려드린 것보다도 더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더 빨리 많이 찾아내서 원래는 저와 함께 식단 관리를 하면서 제가 요 정도 피부까지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앞에 조명도 다 껐어요. 딱 요 정도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거 아니고 이거 지금 피부 비수기입니다. 지금 연말이었잖아요. 제가 엄청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지금 비수기가 요 정도, 제 평상시에 저의 성수기 피부 정도까지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 관리한다고 해서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한다고 제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식단 관리 짧고 굵게 제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피부에 생기는 트러블의 원인으로 저는 뭐 호르몬 문제, 그리고 장벽이 망가짐으로 인한 것들 이 정도 꼽는데, 이거랑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제가 정말 많이 개선시켜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어떤 몸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한 후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가이드를 따라서 제대로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트러블 식이요법에 있어 핵심적인 가장 급한 얘기만 할 건데, 영상을 보면서 드는 의혹이나 질문사항은 일단 댓글을 달아주시고, 근데 댓글로 너무 긴 거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집중해서 제가 다 읽고 길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틈틈이 빨리 읽고 빨리 답을 드릴 수 있게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제가 답을 드리게 되니까, 긴 거는 쪼개서 댓글을 주시고 그러고도 안 될 것 같은 거는 반드시 따로 메모를 해두세요. 제가 첫 라이브 방송 테스트는 무조건 식이요법 관련 답변으로 갈 겁니다. 자, 염증성 여드름과 지독한 좁쌀 잡는 식이요법 인스타에서도 이미 몇 번 얘기했어요. 밀가루와 유제품 완전히 끊기. 여기서 유제품이란 우유, 그러니까 소젖. 그리고 치즈와 버터, 우유가 들어간 모든 유음료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벌써 숨이 턱턱 막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끊고 사냐, 그쵸? 근데 여러분 제 피부 어때요 지금? 엄청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염증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이 정도 피부만 돼도 살만할 것 같지 않아요? 저 과거에 비하면 엄청 살만하거든요. 진짜 너무 살만해서 이번 연말에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피부 유지 가능.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제가 오늘부터라도 완벽히 밀가루와 유제품을 끊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최상의 상태는 아니니까. 평소에 적당히 먹으면서 지금의 저보다 더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거 알려줄 건데, 유지식은 완전히 좋아지고 나서 선택적으로 하는 걸 권하기 때문에 식이요법 초반에는 그냥 밀가루 유제품 그냥 싹 끊어주세요. 저를 믿고. 줄이기만 해도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한데, 여드름이 심할수록 빨리 회복을 하고 싶으실수록 완전히 몸에서 밀가루와 우유를 탈탈 다 털어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간은 3주.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어려워서 체내 스트레스 상승으로 인해 피지 분비를 높인다고도 하고, 우유는 IGF라는 성장 호르몬이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서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느낀 바는 그냥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 뭐 내 음식이 아닌 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내 체질에 안 맞는다. 안 맞아서 염증이 유발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다 먹고 막 먹어도 피부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오랜 시간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보기도 했고, 염증성 여드름 외에 비염 같은 다른 고질적인 염증 관리에도 밀가루와 우유를 끊고 효과 본 분들이 아주 많아요. 진짜 한 번만 믿고 끊어보세요. 이 영상을 제가 찍어 올리기까지 힘들었지, 이미 이렇게 좀 허무맹랑해 보이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이상 여러분의 답답함이나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한 거는 이 유튜브 문 닫을 때까지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급하니까 다음 단계. 밀가루 유제품만 완벽히 끊어도 여드름은 잡힙니다. 심지어 피부에 따라서는 완벽히 안 하고 그냥 좀 많이 줄이기만 해도 본인이 느끼고 만족할 정도로 확실히 좋아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장기간의 여드름 피부로 살아온 분들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엄청 심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쉽게 효과를 봅니다. 누가 봐도 여드름이 심했고 좀 오래된 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완전히 끊어요. 진짜 탈탈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염증에 막 고름 같은 거 찬 거 같이 하얗게, 그런 염증들이 마치 말라가듯이 좀 진정이 되면서 좁쌀도 같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 완전 끊는다고 끊었는데 피부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 효과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정말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식단을 완벽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사람들. 밀가루나 유제품을 다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냥 계속 먹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식단표를 받게 된 거예요. 먹는 거 싹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분명 열심히 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네?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찬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식단을 보면 가장 많은 오류가 가공식품, 간식류입니다. 파스타 안 먹고 빵을 끊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간식을 거의 다 끊어야 돼요. 밀가루와 우유 없는 맛있는 간식은 마트를 탈탈 털어도 1%도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식사 대용품, 뭐 단백질 식품, 단백질 들어간 것들 다 유청 단백이에요. 가공식품 뒤에 원재료명 보면 우유라고 이렇게 박스돼서 표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아주 많습니다. 다 봐야 되고 일일이 체크를 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인스타에 앞으로 좀 자주 올릴게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머리 아프고 복잡하면 이런 건 좀 천천히 알아가도 돼요. 근데 피부는 빨리 진정되고 싶잖아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그러면 시작부터 3주간 가장 효과 빠르고 단순한 식단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뭐뭐 끊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안 먹고 흰 밥이랑 고기만 먹는 거예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생고기를 구워서 소금 간은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드시는 건데, 흰밥이랑. 저는 지금처럼 뒤집어지면 가장 빠른 회복식으로 고기 구워서 소금 뿌려서 흰밥이랑만 먹어요. 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그리고 좋아지면 다시 그냥 일상식. 살찔까봐 걱정이 되시면 양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3주라는 시간을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피부 상태, 몸 상태 이런 게 각각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평균적인
시간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의 저는 훨씬 빨리 트러블이 잡혀요. 시작을 딱 하는 순간부터 여드름이 엄청나게 심해지도록 방치하지 않고 연말에 그냥 딱 2달 바짝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오늘부터 제가 고기랑 밥만 먹는다 그러면 이거 다 진정되는데 길어야 2주 걸려요. 제가 많이 먹고 많이 진정시키고 했거든요. 이 정도 잡는 거는 이제 너무 쉬운 일이 돼버린 거죠. 단점은 너무 쉽고 너무 노하우가 이제 완전히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처럼 열심히 식단을 하진 않아요. 맘만 먹으면 다 잡으니까. 고기랑 밥만 먹는 걸 못하겠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와 유제품만 빼고 그냥 편하게 다 드시되 그 대신 내가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100% 알 수 있게 본인 눈으로 확인되는 식재료만 가지고 직접 만들어 드시거나 그런 음식만 찾아 먹어야겠죠? 외식을 할 건데 정확히 들어간 재료를 내가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 확률을 높일 뿐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하잖아요. 정말 80% 이상 다 좋아져요. 정말이에요. 근데 애매한 두 번째 부류가 또 있기는 합니다. 밀가루 유제품 완벽히 끊었어. 정말 피부도 달라진 걸 남들은 물론이고 본인도 느껴. 근데 뭔가 염증이 다 사라지고 완벽히 멈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70% 정도만 개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열심히 식단 관리를 했는데 이 정도만 좋아지면 힘 빠지죠, 솔직히. 이분들은 보통 학창 시절부터 긴 시간 동안 트러블이 이어져 온 경우가 99%입니다. 저도 염증성 트러블이 나긴 하지만 주로 좁쌀로 한 20년 산 거고 이분들은 염증성 트러블이 많이 심해요. 성인이 된 지금 이미 모공도 크고 늘어져 있고 트러블 흉터도 많고 누가 봐도 여드름 심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 아시죠? 내가 이런 피부야. 그러면 밀가루 유제품 끊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고기도 3주간 드시지 마시고 그냥 다 드시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제일 심플하게 흰살 생선을 구워서 흰 밥과 함께 딱 요렇게만 흰살 생선과 흰 밥만 드셔보세요. 소금 간도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난 뒤에 유지식을 할 때는 정말 다 드실 수 있으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을 제안을 하냐면 식품 산업이 너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실수와 시간 낭비를 할 만한 변수들이 진짜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불특정 다수가 시행착오 없이 변수를 최소화해서 최단기간의 효과를 봐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선 구울 때는 쓰시는 기름 알아서 구우시면 되고 에어프라이어 돌려 드셔도 되고 혼자 드신다 그러면 요즘에 이마트 가보면 대구살, 가자미살 이런 것들 먹기 좋게 다 소분해서 포장되어 나오더라고요. 고등어 너무 맛있죠. 등푸른 생선은 하지 마세요. 흰살 생선으로만 하세요. 여러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등푸른 거 먹지 마. 흰살 생선으로만 테스트하세요. 피를 뽑아서 급성 알러지 말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빨간 막대로 알러지 단계가 표시가 돼요. 1단계부터 심하면 한 5단계까지 제가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결과지를 봤는데 염증성 트러블이 정말 좀 심한 분들의 공통점 거의 모든 유제품과 육류, 가금류에서 빨간 막대가 최고 수치를 찍어요. 정말 거의 다들. 완전 결과지가 피바다입니다. 진짜로. 알러지 검사의 정확도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저는 이 검사를 굳이 비싼 돈 주고 하라고 추천 안 해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차차 다 알려줄 거거든. 근데 정말 저도 신기해요. 그냥 다 떠나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제 입장에서 보면 결과지 비슷한 분들끼리 트러블 상태는 물론이고 메이크업을 해보면 진짜 같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피부 상태도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비싸다 해도 검사해보고 싶죠. 저는 정말 의학계에 아무 관련이 없고요. 집안에 그 흔한 의사 하나 없다는 점. 염증성 트러블이 정말 심한 분들과 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밀가루 유제품을 다 끊어야 되는 사람이고 거의 모든 육류가 대신 다 허용이
됩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좁쌀이 전체적으로 되게 심한 여드름 피부였어요. 가슴이랑 등까지 전부 다 좁쌀이. 여드름이 가장 심했을 때는 여기다 플러스 턱선 그리고 목 뒤쪽까지 타고 염증성 여드름이 막 고름 맺히듯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완전 멘탈이 나갔었죠. 그 지경까지 돼서야 제가 식이요법을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염증성 여드름과 흉터가 막 되게 많은 분들, 그리고 이게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분들, 이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육류는 거의 다 안 맞는다고 나오고 양고기 정도만 먹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진짜. 제가 아까 등푸른 생선도 먹지 말라는 게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만 등푸른 생선도 안 맞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내가 이렇게 심한 편에 속하는 여드름 피부인 것 같다. 그러면 3주간 고기도 끊고 흰 밥에 흰살 생선만 먹어보는 좀 더 엄격한 식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식단으로 트러블 완전 다 잡고 피부 좋아진 초창기에, 그러니까 좀 수년 전인데, 그때 만난 수강생들한테는 유제품 끊으라고 안 하고 밀가루와 돼지고기를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두 가지만 끊어서 여드름을 잡았거든요, 제가. 어떤 한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인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한약을 먹은 건 아니고,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 얘기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암튼 여기에 굉장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카페, 그러니까 커피숍 이런 게 온 동네 깔린 시절이 아니었고, 우유가 들어간 맛있는 유음료가 이렇게나 많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흰 우유를 안 좋아했으니까 그냥 밀가루 끊으면 빵 저절로 끊어지고, 빵 끊으면 자연스럽게 유제품 안 먹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밀가루와 돼지고기를 끊었다고 그 당시 수강생들에게 말했지만, 그때 먹은 걸 지금 생각해보면 밀가루와 유제품과 돼지고기를 다 끊은 거였어요. 그때는 돼지고기 끊은 게 제 여드름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식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돼지고기는 제 여드름의 원인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식이요법으로 트러블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단기간에 식문화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어요. 우유가 들어간 음료와 간식은 물론이고 다이어트 식품을 표방하는 것들 중에도 우유가 들어간 게 진짜 지천에 널렸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히 끊는다고 해도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우유 섭취량이 덩달아서 저절로 줄어들지 않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유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체크하셔야 돼요. 제 경험과 데이터로는 좁쌀 여드름보다 염증성 여드름이 심한 편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끊어주셔야 되는 게, 굳이 따지자면 밀가루보다도 우유입니다. 저는 육식을 하지만 비건 친구들이 많은데, 비건들은 대체로 평균 이상 피부가 좋습니다. 일단 그녀들은 유제품을 안 먹죠. 여기서 이미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트러블이 있어봤자 좀 좁쌀 여드름 같은 거 정도? 완전 염증성 여드름 피부는 비건에서 찾아보기 진짜 힘들 거예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비건이라도 밀가루는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채소와 고기는 기름에 구워서 소금만 살짝 뿌려도 맛있는데 밀가루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밀가루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밀가루는 육류나 혹은 뭐 유제품 이런 것들과 만나서 막 가공이 되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그때 그 맛이 극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즉 육류나 유제품을 안 먹는 비건들은 저절로 밀가루 섭취량도 낮아져요. 그래도 예외는 있을 수 있죠. 만약 내가 비건인데 여드름이 꾸준하다 그러면 현재 식단에서 밀가루만 완전히 끊어보시고 거의 여기서 다 좋아질 건데, 그러고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콩, 그리고 콩으로 만든 두유까지 끊어주세요. 딱 3주간만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소의 젖, 그러니까 우유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지만 콩과 두유 안 맞는 분도 은근히 많고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지만 아몬드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기리우유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되는 분들은 못 받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비건식을 직접 해보면 콩 단백질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콩까지 끊으라고 하기는 진짜 좀 힘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밀만 끊어서 1, 2주 정도 피부 변화를 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콩도 끊어 보시는 걸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잘 지키신다 그러면 기름기 많은 음식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름 끊는 노력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밀가루 음식 끊으면 대부분의 나쁜 기름이 좀 저절로 끊어지는 편이고요. 나는 지중해 여성들처럼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매일 마신다 그러면 드세요. 상관없으니까. 초콜릿 먹어도 되나요? 보통 여드름 하면 초콜릿을 원인으로 꼽는데 유제품이 안 들어간 초콜릿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아주 낮은 비율로 카카오가 또 안 맞는 분도 계세요. 거의 1000명 중에 1명꼴? 그치만 내가 그 한 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식이요법 초반에는 드시지 말고 나중에 유지식을 하실 때 드시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초콜릿은 여러분 유제품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염증성 여드름과 지독한 좁쌀을 잡는 기간에 이 설탕은 특별히 따로 즐겨 먹거나 탄산음료를 드시는 분이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밀가루와 유제품만 끊으면 설탕 섭취량이 덩달아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그 다음이 계란이 또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특히 계란 흰자 트러블 때문에 답답해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직접 하신 분들 중에 99.9%에서 계란 흰자가 4단계 혹은 5단계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나와요. 저 평생 계란 먹었고 그냥 계란 먹으면 좀 자주 체했던 거 외에는 별 문제를 모르고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계란을 끊고 피부가 완전히 고점을 찍어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결론은 저는 계란을 먹어도 여드름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계란을 많이, 그러니까 한 번에 막 8개씩 때려 넣어서 계란말이 해가지고 그걸 한 번에 제가 다 먹었어. 이런 식으로 먹거나 혹은 운동한답시고 단백질 때문에 몇 개씩 매일 계속 날마다 먹으면 여드름은 아닌데요, 여러분. 이 턱선의 피부가 각질도 아니야. 그리고 환절기 문제도 아니야. 근데 우둘투둘 거칠거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거친 느낌 이상의 뭔가 막 되게 미세한 게 여기 확 난 것 같은 그런 알러지 같기도 한 아무튼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증상이 생겨요. 옛날엔 생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을 그렇게까지 막 많이 먹지도 않았었어요. 원래 운동하기 전에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계란을 완전히 끊고 10일 정도면 다 들어갑니다. 여드름은 전혀 없는데 이런 증상이 혹시 있는 분들 뭔가 그런 요철 갑자기 그런 분들께는 제가 계란 한 번만 싹 끊어보라 그러면 여드름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 계란만 끊은 거겠죠? 그러면 피부결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이게 임계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개 어쩌다 먹으면 진짜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근데 진짜 단백질 보충한답시고 꾸준히 먹으면 바로 문제가 오더라고요. 저는 계란을 먹어도 여드름은 나지 않고 결 문제만 생긴다. 근데 여드름이 아주 심한 분들은 계란 같은 것도 다 변수가 되니까 제가 고기랑 밥만 드셔라. 더 엄격하게는 흰살 생선과 밥만 드셔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본인 눈으로 확실한 변화를 본 뒤에 클린한 상태에서부터 다시 조금씩 먹어보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염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계란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밀가루와 유제품만 끊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 일단 술이 여드름을 생성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술 종류나 섭취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술 얘기는 제가 반드시 따로 집중적으로 다뤄드릴게요. 근데 확실한 건 술은 이미 생긴 좁쌀이나 뾰루지를 더 쉽게 염증화 시켜버립니다.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술은 좀 안주가 문제라서 그 어떤 식이요법에도 방해가 되는 존재죠. 그렇지만 저는 현재 최소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술을 마시고 있고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폭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 끊고부터 지금까지 쭉. 근데 그렇게 몇 년간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딱 요 정도 피부는 유지하고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지만
엄격한 식이요법을 지켜야 하는 최소 3주간의 시기에는 드시지 않는 게, 술을 드시지 않는 게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식이요법 처음 할 때는 술 완전히 전혀 안 먹었습니다. 기간은요, 최소 3주를 잡고 3주만 제대로 해보라고 했는데 2주만 해도 개선되는 분들이 있지만 여드름이 심할수록 이 기간은 길어져요. 제가 가끔씩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런 비유를 해요. 안 된다는 거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식이요법을 하는 거는 구정물로 하수구 청소하는 거랑 똑같다고. 깨끗한 물로 싹 씻어내야 됩니다. 가능한 한 클린한 음식으로 바짝 해주셔야 최대한 빨리 개선이 됩니다. 애매하게 먹지 말라는 거 조금씩 먹어가면서 하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평소 드시는 거에 비하면 줄인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한 거잖아요. 분명 힘들었는데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니까 지칩니다. 여러분, 의지력에도 기한이 있어요. 할 때 바짝 제대로 해서 초반 3주에 가능성을 확실히 봐야 저절로 여기서 동기부여가 돼서 나중에 유지식을 하실 때 전혀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피부과 필요 없다, 다니지 말고 식이요법으로 그냥 피부 다 해결하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돈 있으면 피부과 가야지.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피부과 가서 색소, 요철, 탄력 관리 이런 거에 돈을 써야지 끝도 없이 재발하는 여드름 압출, 자국 흉터 관리에 돈 쓰는 거는 진짜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여드름에만 제가 정말 수천만 원 써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꼭 효율적으로 돈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식이요법 영상 2편 혹은 식이요법 관련 첫 라이브에서는 유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완벽한 식단을 지키긴 힘들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다 먹으면서도 개선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염증과 좁쌀을 잡은 후 피지 분비까지 더 줄여서 완전히 다른 피부 타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식이요법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드름 피부까지는 아니지만 피지 문제 때문에 얼굴과 두피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죠. 얼굴과 두피에 계속 트러블이 아닌데 뭔가 기름이 계속 심하고 그런 거. 피지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저랑 같이 식단 관리하면서 피부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